아니라 네 분이 다 고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랑 상담을 하시면 돼요. 세 번 정도 말했다 넘어가고 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내가 쭉 얘기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설정을 어떻게 해볼까요? DB 2차라고 해볼게요. DB 2차. 그러면은 막 이제 잘 지어내셔야 돼요. 알겠죠? 이제 시작합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저 이제 미팅을 잡고 제가 오늘 이제 2차 미팅을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은 좀 어떤 것들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오늘 어떤 거 할 거라고 예상하고 나오셨나요? 그냥 저번에 간단하게 들었으니까 네. 제 거가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지 네. 좀 더 알고 싶어서. 저희는 어떻게 얘기해서 DB라고 얘기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 뭐냐면 저희는 이제 저희 조사 기관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이제 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보니까 1차, 2차, 3차 이런 이제 설문 등을 통해 가지고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만나보시겠냐? 라고 했을 때 만나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처음에 전화 다시 드려서 약속을 잡고 방문 드린 다음에 아주 간단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제가 혹시나 도울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 도운다는 것은 뭐 저희 세트는 아니니까 실제로 제가 취급하는 서비스들 중에서 우리 고객님한테 이 선생님께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고 이 선생님이 이런 것들 내용을 들어봤을 때 이게 효과적이겠다, 비효과적이겠다 이런 걸 좀 판단해서 괜찮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2차 미팅을 잡아드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바쁘신 시간에서 오셨기 때문에 결국엔 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득이 될 수 있는 게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이분께 내가 득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오늘 이제 2차 미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혹시 지난번에 제가 미팅했던 것들 중에 보험 내용 지금 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다거나 이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가 있었죠? 별도로 없었다라고 하면 아니 네. 갱신인지 네. 갱신인지 언제 끝나는지 잘 모르겠고 뭐가 언제 끝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렇죠. 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고 그럼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래도 1차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한번 살아가시면서 보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이시기도 하지만 사모님의 보험을 받으려야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녀분들도 계속 보험을 줄 거고 심지어 요새는 있잖아요. 이제 사유금 보실 때 사유금 보험 제대로 들어있는지도 확인하고 이거 인사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보험에 관련된 지식은 어쨌든 우리가 알면 알수록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초의 내용들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선 지금 이거 제가 다 분석할 건 아니고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여기 있던 것들 중에서 지금 신한생명 근데 이 보험을 보기 전에 나비풋을 보는데 최근에 컨설팅을 받으셨어요. 최근에. 그래서 2회 정도 나입 공개 계시고 그 다음에 8회 그러면 지금부터 한 6개월 그 전에 또 6개월 전에 또 왔는데 이번엔 또 삼성생명이셨어요. 혹시 삼성생명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누구한테 가입하셨어요 이거? 아는 네. 회사 사람 회사에 놀러 오는 분, 자주 오는 분, 그렇죠. 그럼 이제도 사실 제가 좀 의아한 거는 22년도에 이제 이렇게 3월에 가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 또 신한생명에 가입을 하셨거든요. 신한생명에는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박하면 고객님? 네. 신한생명에는 없습니다. 없으세요? 근데 어떻게 가입하셨어요?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네, 아는 언니가 저 소개시켜줘가지고. 소개시켜준 분께? 네.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기존까지는 어떻게 보면 보험이 거의 없으신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첫 번째 상담사를 만나서 신뢰관계가 있었다면 그분께 다시 했을 텐데 두 번째도 산후조리로 바뀌셨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좀 연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첫 번째 하셨던 분이 너무 대충 설명해 주셔가지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실 분 찾다가 아는 언니가 보험 한다고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보험료가 지금 적게 내시는 편은 아니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보험료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쓰게 되는 건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고객님한테 들은 말 중에 진짜 가장 좀 가슴에 와닿고 내가 머리 한번 딴 때려받은 말이 뭐냐면 제가 보험을 막 권유했거든요. 보험료가 좀 비싸 나와요.
사람들이 보통 비싸요라고 하는데 저한테 친한 지인이었거든요. 삼촌이라고 부르는.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야, 웅이야. 보험이라는 게 불확실한 미래에 불특정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건데, 지금 네가 제안한 걸 하면 나는 확실한 현재 확실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네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아, 저는 공감해요. 근데 이 정도의 금액이면 지금 거의 50만 원이 육박하는 보험료인데 사실 이것이 선생님께 충분히 가성비가 있냐? 그래 충분히 선생님께서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데 효과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냐라는 부분들을 오늘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상품을 쭉 분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쭉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너무 주관적이고 저도 보험하는 놈인데 저한테 너무 유리한 대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짚고 그것들을 먼저 일반적인 내용 설명드린 이후에 보장 분석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볼 거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납입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80회로 되어 있는데 요 놈은 180회, 요 놈은 240회요. 요 놈은 또 180회고 왜 이럴까? 납입 기간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는 만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네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갱신형이냐 아니냐. 그 다음 3대 질병이냐 뭐냐 어쩌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건강보험이냐 그 다음에 요 종신보험이냐 이런 내용들 이런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제가 말씀드려 볼 건데요. 대표적인 것들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험은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내 보험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내 보험이 GI로 구성이 되어 있냐 CI로 구성이 되어 있냐를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GI라는 것은 내가 똑같이 암보험을 들었어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 GI는 제너럴에 대한 표현을 쓰는데 제너럴은 일반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암이면 나간다 라는 거고 CI는 크리티컬이잖아요. 우리 연세가 있으시지만 나이가 연배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지만 게임 같은 거 해보셨으니까 옛날에 우리 다 어린 젊은 시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PC방도 가봤고 네. 그럼 그때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다 보면 야 크리티컬 타셨어? 막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공격을 하다가 빡 세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크리티컬이란 뭐냐면 암은 암인데 또는 질병은 질병인데 이게 좀 중차대하고 좀 크리티컬이 터져야 되는 것들만 보장이 되는 보험이냐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으시겠습니까, 고객님? 일반적인 거에도 보장받는 거, 크리티컬 때만 보장받는 거? 일반적으로. 아, 그렇죠. 근데 하지만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내가 일반적인 걸로만 쭉 준비를 했는데 내가 크리티컬한 질병에 걸렸어. 그럼 크리티컬이 좋죠.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내가지고 둘 다 하면 좋겠지만은 내가 일반적으로 통상 그냥 내가 어떤 거라도 그래서 받는 게 좋으니까 왜 CI인지 GI인지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대표적인 거 뭐냐면요 우리가 보험하면 아주 지겹게 듣는 말이 3대 질병, 3대 질병 하는데 뭐 보험석에 가면 지들이나 하라든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3대 질병인 게 결국엔 암, 뇌, 심장인데 요새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암, 뇌, 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도 5년 전에 암, 뇌출혈, 심근경색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3대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떤 질병이 발병했을 때 인생을 그 좌지우지할 정도로 크게 터지는 것들은 암 관련된 질환, 심장 쪽에서 일어나는 중차대한 질환들,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들 세 가지 3대 질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CI와 GI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암으로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 뇌로 설명드리는 게 가장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CI는 결국엔 이거예요. 그러니까 뇌출혈이 터졌어. 그럼 다 죽나요? 요새 뇌출혈 잘 안 죽거든요. 왜냐면 이걸 좀 3,000% 빠지는 얘기인데 제가 잠깐 들어가서 괜찮을까요? 재밌는 얘기라. 네. 뭐냐면 그 아파트 단지를 우리 막 사는 게 모두의 꿈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살 때 어떤 걸 보려니까 주변에 뭐가 좀 좋아요? 네. 초품화라고 하잖아요. 초품화. 초품화. 네. 그 다음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숲세권, 마트세권. 그런 말은 없어요. 제가 지원한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병원. 근데 저는 사실 사람의 경험마다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 저는 사실 소방서를 좀 가까이 있는 데를 선호합니다. 119가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냐. 왜냐면 전 아파트 지금 12층에 사는데 저희 아파트 정말 우연히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랑 이제 10년 전에 같은 회사에 동료가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흡연을 해서 가끔 이제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데 이 양반도 담배를 펴서 불배달 이렇게 숨어서 담배를 피우거든요. 근데 이분이 담배를 40 넘어서 시작했어요.
근데 왜 만원으로 시작했냐면, 그러니까 마음 가까워서 이분이 30대 때 실제로 회사에서 지금 저처럼 교육을 하다가 쓰러졌거든요. 있는 회사. 도산공원 앞에 있는 SB타워라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쓰러졌어요. 아니, 저거 거기다 저보다 등치 더 좋은데 이 양반이 푹 쓰러진 거예요. 야, 피가 나야지.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뇌출혈이었거든요. 뇌출혈이 터져가지고 이 양반이 결국에 15일 동안 무의식 상태에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고, 그 전까지 술, 담배 일절 안 하던 분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이분은 그때부터 담배 피우시는데, 내가 그렇게 몸 관리하고 운동 좋아하고 했는데, 그 15일 동안 의식을 잃고 병원에 2달 동안 있으면서 삶에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살란다. 이래가지고 지금 담배를 피우시는데, 이 양반이 원래는 못 살아나는 거였어요. 근데 왜 살아나셨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기억하는 게 저희 건물 지하 1층이 홍수방사였어요. 이분이 쓰러지고 나서 119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고 온 거구나. 그 교육을 듣던 교육생이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1층에서 소방관 데리고 올라왔거든요. 더 빨랐어요. 렉처를 돌려 나오는 2시간인데 신촌 세브란까지 25분 만에 갔어요. 네. 지금도 너무 건장하시고. 네. 근데 이런 뇌출혈은 사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GI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뇌출혈이 자주 오진 않는데, 뇌출혈이 오기만 하면 이분처럼 빨리 소방서를 응급구조대원에 의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멀쩡한 건강에 살아나더라도 지급이 돼야 돼요. 근데 CI보험이라는 건 약관상에 어떤 것이 있냐면, CI보험은 뇌출혈로 인해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있을 때만 지급이 되는 형태라서, 야, 똑같은 뇌출혈도 너 인생에 크리티컬 맞았니? 건강에? 그럼 안 맞았잖아. 그럼 지급하지 않을게. 근데 너 맞아가지고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서 반을 못 써? 이건 크리티컬하다. 그럼 그때 줄게. 라고 하는 거니까 GI와 CI 보험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보험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선생님 보험에도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었어요. 근데 자, 그럼 갱신형은 대충 뭘까요? 우리 고객님. 보험료가 바뀌는 거? 바뀌는 거. 근데 뭘로 바뀌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요? 네. 올라가요. 보험료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뭐냐면 흔히 얘기하면 자동차 보험 갱신하기 쉽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우리 몸에 보험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야, 보험료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로 계산을 해보면 자동차는 어떻게, 누가 보험료가 올라요? 사고를 많이 내는 놈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전년도에 난 사고 안 냈는데 이 운전면허가 싫어지면서 이 인간들이 이거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사고를 막 내요. 또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사고를 많이 내는 걸 위험률, 딴 놈들이 많이 내는 걸 손해율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똑같이 적용하면 우리 몸에도 그 두 가지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나이를 더 먹고 여자보다 남자가 위험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보다는 용접공이 위험하고 한 것들처럼 이런 위험률을 하나 산정하고, 두 번째는 보험회사가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만큼 보험 지출했냐.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겠지만, 실손 의료비를 잘못 써가지고 도수치로 막 받고 이렇게 막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놈들이 많아지면은 내 보험료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오르는 거. 이걸 이제 손해율이라고 하는데, 이 위험률과 손해율에 따라서 매년 보험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보통 그것을 우리는 양력생애, 우리 고객님이 지금 생일이 6월이시니까 6월 1일이시면 이제 12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달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거를 가입할 때 한 방에 너 평균 쳐가지고 이 보험료 똑같이 내래? 아니면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마다 올라갈, 그때마다 위험률을 재평가해가지고 다시 보험료를 할래? 하는 건데, 뭐가 좋을까요? 고객님? 안 오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미리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처음에 비싼 보험료를 받아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갱신형은 똑같이 암진단비를 1억을 가입한다 치면, 예를 들면 비갱신형은 5만 원이야. 근데 갱신형은 1,000원이야. 어떻게 좋아요? 제가 나쁜 놈인 게 애초에 정답 없는 거 계속 여쭤보는 거죠. 네. 눈치채셨겠지만 뭐가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그냥 더 나한테 맞고 안 맞냐. 근데 제가 이거 왜 이렇게 그냥 설명해줘도 되는데 왜 고객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 끌고 가고 있냐면, 이 부분은 CI, GI는 제가 말씀드리면 선생님 보험증권은 없었거든요. 다 GI세요.
생명보험증권에 갱신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좀 꼼꼼히 알고 가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반대로 갱신형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암진단비 1억 가입하는데 비갱신형은 5억인데 갱신형은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3년마다 갱신된다 치면 어떤 식이냐면 1,000원짜리가 3년이 지나면 7,000원으로 오르고 또 3년이 지나면 21,000원으로 오르고 또 3년이 지나면 39,000원 갔다가 또 3년 지나면 이렇게 쭉쭉 가다가 30년이 지나면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 나의 위험률이 어떻게 변동될지 손해율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근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1,000원짜리가 20만원, 30만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없지만 맞고 틀린 건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 형님 누구한테 갱신형이 적합할까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 그것도 정답입니다. 근데 갱신형이 적합한 이유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님. 제가 첫 번째 갱신형 누구한테 적합하냐? 소득이 매우 적어. 예를 들면 사회초년생 또는 사업하다 망했어. 또는 실직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야 될 가족들이 있어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때 일시적으로 내가 높은 문제,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한데 이걸 비갱신형 내기 너무 비싸. 이런 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갱신형.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일정하게 납입을 끝내고 나서 딱 20년이면 20년만 내고 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20살이에요. 그럼 똑같은 보험을 드는데 제 보험이 쌀 거 아닙니까? 위험이 낮으니까. 20살부터 딱 40살까지 내고 나머지 60년 동안 공짜로 보장받은 보장이 이미 탄탄해. 근데 내가 20살 때 이렇게 막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마흔이 돼서 애들이 막 초등학교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 내가 막 무너지면 막 안 되니까 이때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시집장가 갈 때까지만 한 10년이나 20년 정도만 추가적으로 내가 안 해버리면 큰일이 나니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좀 많이 보충해놔야겠다 할 때는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언제일까요?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그니? 이거 맞춰주셔야지.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고령자입니다. 네. 고령자가 아까 맞죠? 위험률과 손해율을 한다는데 위험률이 극점인 게 막 70대 분들이 내가 인생 통틀어 100년 인생 통틀어서 위험률이 최고점일 때 비갱신을 발표해버리면 이거 너무 비싼 돈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제가 뭐 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설명하기 쉬운 게 사망이라 내가 1억을 나 죽으면 1억 받을래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 이거를 우리나라 중심보험이 15세부터 가입이 되거든요. 15세가 그러면 총 20년 동안 내는 돈이 한 2천만 원 밖에 안 돼요. 근데 70세가 되잖아요. 그럼 1억 가입하려면 9,87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또 갱신형이 필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갱신형이 안 맞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세 가지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고객님은 제가 아까 갱신형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답을 듣지 않았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갱신형이 맞나 안 맞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적정 보험료와 적정 보장 수준인데 이것은 뭐냐면 보험료 도대체 얼마 내야 되냐 제가 10년 동안 10년을 넘게 보험을 하면서 이 질문을 저한테 하는 사람이 1,000명은 넘어요. 네. 정답은 뭐라고 했냐면 없어요. 왜냐면 한국 FPSB나 FP협회 그다음에 보험연구원에서 적정 보험료는 사실 가이드라인이 줍니다. 여기 써져도 있지만 쉬운 것은 뭐냐면 미혼의 단독가정 같은 경우는 그냥 5%에서 8% 미만 소득수에 따라 달라요. 소득이 매우 낮으면 낮아져야겠지. 근데 소득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지킬 게 많다는 거니까 좀 더 올라가고 기혼 가정의 경우는 좀 더 높게 왜냐면 그 자식들을 좀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것은 선생님께서 저와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 건 보험은 누가 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보험을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보험은 누가 드냐고 물어봤을 때 지킬 게 있는 사람이 들거든요. 지킬 게 있는 사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제가 어제 순천에 갔다 왔는데 용산역에 가면은 그 노숙인들이 많이 계세요. 보험 있냐 이거지. 없죠. 왜 없어요? 지킬 게 없잖아. 지킬 건 깡통밖에 없거든요. 네, 물통하고 담배 2가지 정도. 네. 근데 보험은 누가 많이 드냐? 이재용이 제일 많이 들겠지. 그죠? 근데 이재용이 뭘 들어요? 종신보험을 드냐? 아니지. 네. 이재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백 채의 건물들을 화재보험 다 들었어야 될 거고 인원들, 자기 식구들, 직원들에 대한 몇만 명에 대한 대상책임보험부터 해서 단체보험 들어있어요. 왜?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러면 보험은 얼마만큼 되면 내가 지킬 게 얼마만큼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판단했을 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이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선생님께서는 보험료가 대략 50만 원이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분양 5대 가족요소인데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병원에 가면은 감기로 가든 내가 장염이 걸려서 가든 치질로 가든 뭐로 가든 간에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전치 40주가 나가는 병원에 40주 동안 입원했든 똑같은 양식, 어느 병원을 가든 똑같은 양식의 질병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서 보면 이런 제가 또 보험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영업하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야, 보험 그거 실비 쓴다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야, 우리나라가 OECD 몇 번째 국가요? 산정 특례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가서 뭐 하는데 뭐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어떠세요, 선생님? 네.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상담에 임하시면 우리와 자꾸 그런 고객도 있겠지. 뭐라고요? 그런 고객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다. 맞습니다. 근데 요 두 가지 보면 제가 보험을 왜 들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간단히 좀 드려볼게요.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이제 한자 쓰다 보니까 굳이 저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나라가 다 해주는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 근데 여기 또 보면 이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인데 공담부담금 있죠. 4대 보험 든놈. 4대 보험 든놈은 4대 보험에서 보험처리 해주겠다. 이거는 4대 보험에 들어가 할지라도 야 우리가 어떻게 다 해줘. 니도 돈 내. 그다음 전액 부담 본인부담보다 이거는 이거와 관계없이 이건 그냥 이거 무슨 스킬을 쓰든 이거 그냥 네가 내. 라고 하는 것들. 자, 우리 중에 나라에서 보조 안 해줄게. 근데 선택진료는 폐지가 됐어요. 왜냐면 이게 양극화? 그러니까 의료비 양극화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내가 똑같이 신촌세브란가스 가서 이게 상담을 받는데 우리나라 병원이 BBC에도 나오고 막 이 사람한테 얘한테 받으려면 얘 만나 이 양반 얼굴 보는 것만 해도 200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불평등이잖아요. 아니 내가 좀 위험한 말을 했으면 포인트 불평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폐지를 했어요. 결국에 순번대로 돌아가라. 사실 저는 본인이 생각보다 게 이거 선택진료를 이거 없애가지고 돈 있는 놈이 못 만나겠다고 돈 있는 놈이 그 사람 못 만나겠으니까 온갖 수를 써서 만나겠지. 근데 여하다. 건강보험은 해주면 안 해주는 거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실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4대 보험은 다 들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뺄까 치고 요놈에 대해서 실비를 또 이 새끼들이 복잡하게 뽑아놔가지고 몇 년도에 가입했냐에 따라 다르게 하는데 제가 표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비 있는 사람은 요놈의 80%나 90%까지 그 다음에 요놈의 80%나 70%까지 해줍니다. 야 그러면 보험료가 1억이 나와 내가 병원비가 1억이 나와고 평균적으로 80% 실비해주면 2천만 원만 그래도 많이 되는구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실비 위에 추가적인 건강보험을 가입하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고객님? 일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정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실손 의료비 보험도 이거 나라가 하나요? 민간보험사가잖아요. 이놈들도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 실비보험 요새 밖에서 5세대 실손, 4대 실손 하는데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내는데 이거 가지고 하면 보험회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몇 가지 장치를 해놨어요. 그게 첫 번째.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근데 더 가볼게요. 그래 좋다 1억이 나왔어. 근데 내가 자기부담금이 이제 2천만 원 정도 나왔다니까 실비 받으면은 그러니까 실비를 처리하면 근데 2천만 원에서 또 안 걸리면 5%만 내래. 그럼 2천만 원 5%면 얼마야? 100만 원이잖아. 그럼 왜 보험 왜 들까? 이렇게 생각하면 슬슬 무게수가 점점 보험이 설계사 이 사기꾼 놈 같은 놈들 기울어져 가는데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실비보험은 한도가 있어요. 한도.
우선 우리가 아까 1세부터 4세까지 있으니까 그냥 기준적으로 하면 한도가 뭐냐면 병원은 우리가 자 사람 아프면 무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뭐라고 해요? 첫 번째 2번. 아니죠. 병으로 아프든가 다쳐서 아프든가 그죠? 상해 다친 건 상해라고 하고 병으로 아픈 건 질병. 사람이 치료받으면 무조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치료받아요. 뭘로 치료받죠? 입원해서 받든가 그냥 병원 댕기든가 아니면 약만 먹든가 약국만 가든가 그쵸? 실비는 이렇게 해서 정해놨어요. 왜냐면 입원은 보통 뭐 요새 뭐 시대에 따라 달려 보통 한도가 5천만 원 통원 하루에 25만 원 너 약값은 하루에 5만 원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사실 뭐 1억씩 나올 일은 거의 없지만 내가 몇백이 나와도 요 놈을 맞춰야 된다는 거지. 예. 여기서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그 당뇨약 드시는 분들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뇨약에 지출하는 의료비가 좀 케바케해요. 왜 케바케냐? 교수님에 따라 다른데 어떤 교수님은 매월 올 때마다 한 잔씩씩 줘줘. 근데 어떤 교수님은 귀찮으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오라 그래. 그 약을 한 번 가면은 6만 원 이렇게 되는데 6개월 만에 가니까 뭐 40만, 50만 원이 나와버려. 근데 약실비처럼 얼마까지 된다고? 5만 원. 얘는 40만 원씩 6개월씩 약처럼 받으면 35만 생돈 내야 돼요. 네. 자, 반대로. 우리가 MRI 뭐 CT도 너무 많이 찍잖아요. 요 같은 경우도 응급실에 제가 여기 뼈가 부러져서 갔는데 입원을 안 시켜준다고. 전공이 없고 응급실에 난 응급환자가 아니래. 네. 아시죠? 응급환자는 뭐예요? 응급환자의 기준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러야 돼요. 난 뼈가 뇌동강이 세벌이 나서 1년 동안 살아도 죽진 않거든. 네. 난 비응급이란 말이에요. 입원을 안 시켜줘. 근데 가서 혹시 모르니까 엑스레이로는 얘가 풀어졌는지 안 풀어졌는지만 확인할 수 있고 CT를 찍어봐야 이 조각들이 어디 있고 이 3D로 봐야 이게 어떻게 맞출지를 보이기 때문에 CT를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말해서 이게 근성류를 찢었다든가 이런 내용들 보려면 MRI도 찍어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거 가가지고 CT 찍고 MRI 찍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찍은 다음에 주사 처치받고 뭐 하면은 하루에 만약에 뭐 160만 원이 나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그럼 내가 실비치료할 수 있는 건 하루 통원에 25만원밖에 안 돼. 그쵸?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환자방. 뭐냐면 암 환자들이 예를 들어 너무 좋은 학교들이 부산대 너무 좋고 전북대 너무 좋고 뭐 다 와 너무 좋은 병원들이 있는데 왜 암치료 뭐 기장면에 사는 사람들 전라도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안 받잖아. 길 쓰고 KTX 타고 KTX 예매객의 40%가 의료인구래요. 네. 그럼 이들이 다 서울 올라가서 받잖아요. 왜 받겠어요? 여기가 좋으니까. 이 얘기 내가 나중에 할 건데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올라오고 나서 병원은 입원을 못해. 왜? 병원은 우리가 전국인 파업도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구조상 나이로 환자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로 환자라는 게 진짜 우리가 교통 말고 내가 암 환자긴 하지만 사실 병원에 있는다고 집에 있는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병원에 있고 싶잖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거 막는단 말이에요. 암치료 항암제도 그날 바로 집에 보내버린단 말이지. 그럼 그렇게 해버리면은 입원하고 정말 큰 의미가 없어요. 계속 얘만 하는 거예요. 입원을 시켜도 하루나 3일 없으면 어떻게 돼? 광주 내려갔다 오는 그 KTX비가 비싸니까 여기다 모텔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지나다가 또다시 하루 이틀 입원했다가 또 모텔에 있고 그 다음에 입원하게 되면은 내가 혼자 이제 기력이 빠지니까 항암 받으면 가족들도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머물러야 되니까는 이 모텔비도 들어가거든. 근데 입원비 실비 안 된단 말이지. 그쵸? 요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실비가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뼈만 풀어줘도 실비 치니까 그렇게 내가 쓴 지출 의료비 대비 안 돼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바로 환자방이었어. 환자방. 뭐냐면 내가 필요한 의료 행위를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 나라가 욕을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은 그 환자가 국민이 있을 때 죽이지만 않으면 돼. 힘들게 살아남는 건 나라의 책임은 아니에요. 죽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보장을 해줘요. 물론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의뢰도의 어떤 계약들이 생기면서 많은 것들이 나라 문제일 분이 정말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간은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러면은 세상이 무너지잖아요. 아니 내가 이거 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예를 저를 비하할게요. 저 같은 놈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촌놈 해가지고
강원도 학교 나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직장에서 공무원에서 나 같은 미천한 놈이랑, 예? 국회의원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또는, 해가지고 막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막 이사회, 저는 끽해봐야 고객님께만 영향을 미치지만, 제가 보기에, 제가 만약 200명이라 치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200명한테만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용은 열심히 살면은, 한 1000만 명한테 행복해지잖아. 제가 나랑 의료에 제일 같을 수 없는 거는 저는 사실 받아들이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우리나라에 했을 때 이 환자 발행이 뭐냐면 돈이 많고 힘이 있고 하면은 병원에서 1인실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비급여에 해당되는 건데 나라에서 보조해주지 않는 진짜 비싼 약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름 제가 말씀드린 안 머시기도 있고 키 머시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는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고 3년 튼에 포함해주고 어떤 건 포함을 안 해줘서 그냥 생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여기 암이 있어. 근데 이 암을 나라에서 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암을 열을 쪼이면 죽는데요. 그럼 나는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건 뭐냐면 헤어드라이기 있죠. 헤어드라이기로 여기다 대고 드라이기를 쪼는 거야. 쫙 뜨거운 바람을. 그래서 얘 주변에 있는 데까지 다 뜨거워져서 얘가 이제 좀 상처가 나긴 하겠지만 그래서 얘를 죽이는 거. 이런 치료는 이제 삼정통에서 포함해줘서 암을 제거하는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근데 부자들은 뭐냐면 여기다가 침을 한번 레이저로 뿅 쏘는 거예요. 아무 고통도 없어. 다른 장비도 다치지 않아. 근데 이런 거는 한 번 뿅 할 때마다 뿅 250, 뿅 250, 뿅 250. 이건 실미도 삼정통에도 안 되거든. 그런다고 쳤을 때 이 돈들을 내가 이재용이가 아닌데도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준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실비보험과 삼자품내 이외에 내가 민간보험사를 활용한 제도를 활용해야만 그 치료를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입을 한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세 번째, 왜 또 보험을 가입하냐면 왜 선생님께서 지금 50만 원의 돈을 지출하신 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하셨고 선생님이 책 읽는 자세를 하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께서 실제로 장기 질병 그 상태에 들어가시게 되면 선생님 혼자 추방하시는 거 아니다. 가족들도 다 눈치 봐야 되고 집에서도 다닐 때 이러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부터 식당부터 다 바꿔줘야 되고 병원 갈 때마다가 기력이 빠져서 운전을 못하면 택시비가 되다니고 같이 가야 되니까 이게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기 환자는 특히 이 골절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이 쇄골뼈는 사실 우리 몸에서 제일 쓸데없는 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집에서 건장한 아드님께서 아드님이 한 30 정도 되셨다고 쳤을 때 너무 건장해. 우리 아들 최고야. 근데 요거 무릎에 인대 하나만 나가도 완전 그냥 아무것도 못하거든. 집에 쌀 10kg짜리도 못 들어. 근데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아니면 그런 중대질병 간다고 쳤을 때는 이게 6.25 때 쓰던 발목 지뢰랑 같아요. 이게 지뢰가 터져서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면 나머지는 전투장에 나갈 수가 있는데 안 죽고 발목만 날라갔어. 그러면은 2명이 구출해서 전투력 3명이서는 소실이 됩니다. 똑같거든요, 장기암으로. 우리는 치료비만 따지고 선산팀이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 투병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매일이던 나도 소득을 잃고 내 배우자도 원래는 그냥 알바로 한 달에 이틀에 한 번씩 내가 친구들 가서 도와주는 것도 못 나가. 그리고 자식들도 연차 쓰고 해가지고 자기 여행 가고 자기 개발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연차 쓰고 엄마 아빠 간병하러 와야 돼.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럼 그 비용은 사실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의 부분도 민간보험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객님. 이렇게 중요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게 상식이 어긋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 세상은 아무리 세일즈, 아무리 영업이 잘 돼 있어도 사람들이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이 제대로 살아있지 않으면 사람들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에서는 공급이 있다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험사가 강남에서 제일 좋은 빌딩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보험사 안 가지고 있는 데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카카오 빼고. 카카오도 갖고 있구나. 삼성, 현대, 롯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없으면 지주사업도 참여하고 있어요. 왜냐면 보험사가 캐시카운 게 사람들은 결국엔 보험이 싫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왜? 이 구조를 저처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각자마다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보험 필요한 걸 다 알아. 여기까지 이제 공감이 되셨을 거고
그냥 한 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4번은요. 그 다음에 5번. 뭐이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뭐냐면, 야, 한 달에 3만원씩 넣고 암진단비 3천만원씩 타던 그 시절은 이미 10년 전에 끝났어요, 고객님.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의료의 질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재용이는 똑같이 아파도 삼성병원에 1인실에 우리 집만한 입원실에 있지, 30평짜리 입원실에. 그죠? 근데 내가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의료행위를 받을 때 사실 내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미 10년 전에 이게 또 시장에서 필요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걸 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자, 혹시 주변에 고객님 아시는 분 중에 그 유력 인사 있어요, 유력 인사? 유력 인사? 네. 없죠. 없죠. 근데 저도 없는데 그런 거거든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세골뼈가 부러졌을 때 작년 4월이거든요. 전공의 파업이 가장 심할 때. 가장 심할 때. 그래서 제가 안성에서 골프를 치고 같이 친 변리사가 집이 송도래. 근데 와이프가 승무원인데 비행시간에 착각해서 차를 끄고 공항에 가버렸대. 택시 타고 안성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갈아갈 수 없었으니까 내가 그나마 가까우니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그때 막 풋살 차러 오라고 축구 차러 오라고 해서 원래는 안 가는 거였는데 그날 축구 차러 갔다가 제가 속을 부러졌습니다. 부러져서 제가 풋살장에 보시면 이 간이 화장실이 있어요. 그 플라스틱 이 조립식으로 된 거. 들어가서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뼈가 이렇게 도레미파처럼 이렇게 뼈가 내려가는 이렇게 나 있었거든요. 저 다 큰 성인인데 응급실 갈 때 저 살짝 쇼크 컸었거든요. 엑스레이 찍다가. 뭐냐면 아픈 건 별로 아프기도 되게 아픈데 아프기보다 내가 난생 경험해보지 못한 장면을 본 거예요. 이런 거 아시죠? 팔이 이렇게 내 팔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쇼크 오거든. 내가 살짝 쇼크 가서 어지럽힌다 하고 내가 못 찍어가지고 그 방사선상가 와가지고 내가 잠깐 구축해 다시 찍었었거든요. 자, 죽진 않았지만 되게 심각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로부터 이틀 동안 수술을 못 받았어요. 전공의가 없고 이 응급 환자가 너무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 보세요. 골프 치고 축구했다고 했죠. 다리에 잔디가 다 붙어있는 상태로 집에서 이틀을 잤습니다. 소파에서. 못 누워가지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났는데 그때 저희 처할아버지가 와이프 할아버지가 그래도 뭐 그래 어떻게 이해했는지 나는 솔직히 아산이나 뭐 한양대병원에 수술을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인맥은 삼육병원이 최선이었나봐. 그래가지고 삼육병원에 넣었더니 너무 다행인 건 바로 그 다음날 우리 저희 할아버지 그 친구분이 삼육병원 원장이어서 바로 그 다음날 다 제끼고 내가 수술할 수 있었어요. 아까 제가 이력이 됐냐고 여쭤봤던 게 뭐냐면 근데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치료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양질의 치료받을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체크 중에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판단했을 때 고객님은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품 제가 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없으셨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홍길동이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계속 암 얘기만 했으니까 요새 60대 아줌마들이 많이 오시게 베체트병이라는 얘기예요. 베체트병. 베체트 아세요 혹시? 고객님? 모르세요? 고객님들도? 베체트가 뭐냐면 악성 습진인데 참 고약 설명이 뭐냐면 이게 접히는 부분들 있죠. 예를 들어 습진이 엄청 심하게 오는데 대상포진처럼 이게 건드리면 엄청 아픈데 이게 보통 성기 노년의 여성들 성기에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성기, 겨드랑이, 접히는 부분들, 엉덩이, 항문 쪽 이게 죽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도 잘못 가서 만약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더 번지고 막 엄청 고생해요. 베체트도 전문 병원이 있거든. 네. 근데 이런 것들처럼 내가 이 병을 알았어. 근데 내가 만약에 동탄에 살아, 아니면 저기 뭐 양주에 살아, 또 여기 베체트 전문 병원이 없거든. 이게 뭐 흔한 질병은 아니니까. 그럼 이거 잘하는 찾아가는데 어디 찾아갈지 모르잖아. 그거 찾아주는 게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내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번에 저는 이제 핀을 1년 전에 박았고 이번에 핀을 뽑았거든요. 근데 이번 핀을 뽑을 때 어떤 일이 상륙서울병원에 갔는데 그 오른분을 전화가 와요. 그래서
시장님 맞으시죠? 회장님이 오시라고 해가지고요. 삼육사병원에 갔더니 여성 간호사분이 나와 계세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수술할 때 입원 절차가 수속을 밟아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뭐 찍고 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검사 받고 그래야 돼. 이걸 그분이 다 에스코트해줬거든요. 예. 근데 나는 뼈 부러지고 피 뽑으러 가는 아주 간단한 수술. 나 수술비 27만 9천 원 나왔어요. 근데 내가 암 환자예요. 내가 진짜 심각해 아파. 근데 그 신촌세브란스나 서울 아산을 가가지고 언제 그런 수술하고 있어.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간호사처럼 누군가가 나와서 그런 스트레스가 줄여들 수 있도록 에스코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헬스케어 써 있습니다. 병원 찾아다니고 의료행위를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라는 건 없어도 돼. 서비스는 있으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하나, 지금까지 설명 들어보시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셨더라? 우리 고객님. 네. 50년 동안 보험석에서 몇 명 만나보셨어요? 적어도 10명은 만나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지금 한 시간 상담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존에 왔던 분들은 다르잖아요. 저한테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이후에 서비스나 관리도 다르실 겁니다. 이 서비스, 보험단체가 얼마나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 또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고객님 담당자가 된다면 고객님뿐만 아니라 안에 집에 계시는 사모님, 그 다음에 자녀분들께서도 다른 담당자가 있어도 돼요. 다 집들도 사회생활하고 보험 가입하겠죠, 여기저기다. 근데 그들이 정말 문제에 처했을 때 저는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당자를 가지고 있냐 없냐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중요한 회계사나 변호사를 잘 만나야 되는 것처럼 못지않은 중요한 선택인데 이 부분의 선택 또한도 보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 내용들도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요거고, 자, 보장성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하시지 않을까요, 저보다? 네. 네. 저 형분FA가 이번에 실제로 실황으로 들었겠지만 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고객님한테 상품은 중요하지 않다고 얼마 낼 수 있냐고 내가 알아서 잡겠다고 돈도 갚았는데 실제로 네. 뭐 롯데 승부 뭐 이런 거 몰라 그냥 얼마 낼 수 있냐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왜 G 수단이 필요가 없어졌냐면 초에를 이렇게 하면 그 다음 필요 없어. 그래서 지금 1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여기서 그냥 팁으로 할게 롤플레이도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메리츠만으로 저는 하는데 이렇게 사실 FC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해요. 또 자기가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 가야지. 근데 가서 여기서 기준을 담아놨고 그럼 내가 설명 1시간 동안 쭉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치 예습한 것처럼 하나씩 찍어서 말씀해요. 상해 아까 뭐라고 했죠? 이 2가지 있었는데 상해 아까 뭐라고 했죠? 우영국격 외래 얘기하면서 좀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신납비 일반합인데 삼성생명이고 CI봉 일당백은 내가 아는 상품이니까 이거는 GI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고해가 뭐라고 했죠? 제가 고객님 원래 설명했고 네 따라해보세요 고객님 네 뼈, 림프, 관절, 연골, 골수의 암이 고해감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없으세요. 이거 터지면 크리티컬인데 이거야말로. 네. 자 유사한 뭐예요? 기갑경계 특정한 대장암 전망대학의 회사마다 다르다. 그 다음에 고액항암 치료비인데 이거는 고액 시리즈라서 회사마다 특이하게 다르다. 근데 이거는 증권, 다른 회사가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잘 세팅되어 있는 설계가 있죠. 그래서 표적항암, 면역항암, 그 다음에 카티 특징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각자 간단히 설명해 주셔서 이거 왜 없냐? 이거 필수 특이하겠는데 최근에 나온 지 5년밖에 안 돼서 근데 이 사람들 웃긴 사람들이다. 아니 보험을 22년도에 다 있었는데 이거 왜 풀로 안 넣어줬냐? 웃긴 사람들 깐지. 그러고 뇌혈관 부족하고 뇌출혈 이거 3,70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선고사니까 생고사에서라고 제대로 못 끌고 오잖아. 그것도 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보장서가 필요하게 한 거지. 이거를 별도의 보장서가 없이 내가 이걸로 할 수 있으면 안 만들어도 돼. 예. 근데 내가 여기서 당황할 거면 만들어가라고. 당황할 거면 만들어가라고. 왜냐면 선고로 표현되기 때문에 생고에 보장서가 끌고 올 때는 안 구현되는 거니까. 입원비는 각자 다르게 하는 저는 입원비는 그냥 여기서 간호강경 통화 서비스로 춤추는 편입니다. 예. 그다음 수술비 또 종수술가 그러니까 130대, 117대, 113대 이거랑 그다음에 저도 저것도 꼭 넣거든요. 있을 좋다고 생각해요. 상해 수술비 50만 원, 질병급비 30만 원은
예, 요거는 그냥 타면 약간 뒷골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보험료도 질병수술비 비싼데 질병수술비 만약에 너무 비싸면 질병수술 빼고 상해수술비 좀 넣어주면 좋고 이렇게 사실 얘 있으면은 얘도 뭐 된다고 봐도 무방한데 물론 간호간병 통화소스 병동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병실 중에 10%밖에 차지 안 하니까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요거는 사실 저는 잘 넣거든요. 근데 FC분을 못 넣는 분들 많더라고. 이거 이 사람 난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이기재 씨 지금. 근데 이거 담당자가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일배층 얘기해 주시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1차 면담이라고 사실 2차 면담이라고 했는데 2차 면담 때는 사실 거의 신경 직접까지 가야 되거든요. 뭐냐면 2차 면담에서는 해서 사실 제안까지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상태로 흘러갔다 치면은 저는 이거 날려먹을 거고 얘는 어차피 환자의 몸이고 난 다 날리겠지 아마. 예. 예, 여기선 날릴 게 뭐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다 날리고 새로 해가지고 68년생이야 하지만 지금 40만 원 주는 것 같은 애인데 30만 원대로 해가지고 가져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 이 2차 면담이다. 근데 내가 제안을 준비 안 해가 딱 날려고 전산 들어갈 것 같아. 설계 여기서 끝내. 그래서 크로니까지 닫혀놓고 다음번 만났을 때 계약만 받아. 네. 근데 나는 그 짓은 안 할 거예요. 크로닉 쳐놓고 모바일 보내는 건 안 할 거야. 전 이거 진짜 안 하거든요. 네. 왜냐면 모바일도 내가 항상 하게끔 해요. 네. 그렇게 해야 내가 소개를 받을 수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장한다 한다. 라는 거.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2개월, 8개월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남이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깨요? 남이 내가 딱 가는 저 상태예요. 네. 이 상태면 깨냐고요? 전 깨죠. 그냥 깨요. 그러니까 왜냐면 살린다면 안 듣는 정신보험 정도? 얘는 살릴 수 있겠다. 쥐약 형태일 것 같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진짜 갱신형이고 그 다음에 삼성 지금 다 생명석 거잖아요. 아마 소설자면 얘는 보면 다 이길걸요? 물공이죠. 네. 그러면은 이걸 떠나서 네. 아는 사람이래요. 네. 아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들어줬대. 네. 근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아는 사람이면은 내가 지금 정보를 쭉 줬잖아요. 아,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돼서 들어줬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쭉 줬잖아요. 그럼 본인이 판단하겠지. 그렇죠. 본인 이제 상담소에 물어봤는데 저는 진짜 생각해 내가 진짜 2년 전에 내가 얘기했어요. 친엄마가 죽겠는데 뭐 아는 사람이 뭐 자식도 친엄마인데 본인이 이해 다 해버린 거야 이거를 내 상담을 통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게 돈을 버리는 애인지 그 돈이 우리 엄마한테 가면 들겠다 이거야. 근데 우리 엄마 가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렇게 어머니가 다 드시면 상관없는데 우리 인카 수술하면은 삼성화재 전산설계사들은 40%나 50% 받거든요. 수수료를. 그러면 나머지 50%는 차라리 그래서 나는 이제 아는 사람이면은 저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보험설계사인데 딸도 그렇게 큰 혈연 아니었어. 그래서 그 보험을 나한테 갈고 엄마 100만 원짜리 그 나한테 한 50만 원이니까 병원비 내가 해주겠다고 엄마 검진 시켜드리라고 차라리 그 돈으로 그리고 내가 뭐 해가지고 우리도 뭐 맞추면 시킨다고 다 뛸 테니까 엄마 거 갖다 주라고 그냥 그냥 진짜 엄마 거 다 깼어요. 엄마랑 2주 동안 말을 안 했대. 아, 엄마가 설계사. 그 엄마 나한테 전화 와서 당신이 뭔 느끼냐고. 내 딸인데 막 이러면서 아씨 이런 거 이제 누구 들어가면 안 돼. 아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판단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정하지 않아요. 나는 이 사람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진짜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야. 네. 네. 근데 설계사들이 왜 내가 선택을 하냐면 고객이 판단을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고객한테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그걸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눈높이에 제가 이거 하다 보면 제가 스스로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 나는 상담이 제 상담은 안 지루해요. 왜냐면 일부러 중간에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또 웃겨.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의 그 지식 수준이랄까? 지식 수준 플러스 나이, 그러니까 삶의 경험, 이해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요. 그 고객이 언어로 얘기를 해서 고객이 이걸 이해해야 돼, 고객 자기 보험을. 네. 그런 판단을 내가 안 해주거든요. 아니, 충분히 설명했는데 다 하겠대. 어쩔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은 보험료 지출 더 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내 얘기 한 개만 깨자.
선택지 많아요. 한 개 끼면 그 한 개에 맞는 월남 캠프만큼 제가 보충해드릴 거고, 2개 끼면 2개만큼 보충해드릴 건데, 가성비는 아예 급이 다르신데요. 왜냐면 이거 내가 봐도 저 보험속에 잘 모르지만, 위에 있는 거 신할 거랑 상성하나 날리고, 그리고 손으로 설계하면은 가성비 훨씬 좋을걸요? 예. 지금 해서 내가 총 내는 거 8회 이해해서 내가 한 월보험료 한 100만 원 날린다 치더라도 한 달에 월보험료 3만 원 줄이면은 이거 20년 전 때리면은 그냥 이기는 거. 그런 느낌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